안녕하십니까. 조다로TV의 조다로입니다. 오늘은 조다로 칼럼 9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12시에 이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4개월 전 2월 1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조다로 TV를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다로 TV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방송을 개국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 이곳에서 3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는 1000원을 받은 윤석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우리는 미래로 가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참 저한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상당한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명동이라고 하죠. 명동. 아주 밝은 곳이고 신문명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앞에는 YWC가 있고 유네스코도 있고 저쪽에는 영락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건너편에 이제 경복궁도 있고 대한민국이 중심인 종로, 중구가 있지만 어쨌든 이곳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출범을 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일본에도 가서 교역을 넓히고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4년 전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서 그곳이 바로 이제 내포로 가는 지름길인 홍주목이었는데 거기서 영세를 받고 50년 전에 이곳에서 대학교 다닐 때 명동성당에서 미사해설도 하고 또 수녀원도 가고 여기 꿀렛 수녀님이 하는 여학생반에 가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곳은 우리가 개화기에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주학장이로 이제 붙들려서 이제 죽은 분인데 그곳이 강학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곳이고 그래서 이가 천주교회 본산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이라고, 나는 문이다,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큰 초원을 만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늘의 기운, 성령을 받아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는 암브로시우라고 하는 영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셈이죠. 물론 가톨릭 신자가 암브로시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성당을 다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개국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단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불교나 가톨릭을 논하고 개신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크게 성장을 하였지만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애국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개신교나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상자, 역사자들은 다 우리 하늘을 숭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넓게는 올해는 1만 년, 짧게는
5천년, 4천년 단군 시대만 하더라도 천재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정치,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서 위대한 나라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빛이 밝혀서 문명이 일어난 뒤로 이집트로 해서 지중해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일본에서 쭉 돌아서 한민족으로 그 기운이 오고 있고 천운이 대한민국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를 구할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살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한국이 죽어가고 세계가 죽어갈 수가 없다. 우리 한민족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계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상등국이라고 했습니다. 상등국이란 뭐냐? 이 지구의 선생이 돼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도 말리고 러시아와 그 극동의 싸움도 말리고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류라고 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듯이 전후의 잿더미 속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최단기간 내 민주화와 경제화라는 토끼를 잡고 세계 7등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2023년인데 2030년 전에 남북이 통일이 되고 머지않아 우리가 4등국이 된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 7등이라고 하는데 1등이 미국, 2등이 독일, 3등이 지금 곤경을 겪고 있는 전쟁하는 나라 터키, 그리고 4등이 대한민국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세계 2등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실은 문화 강대국으로 세계 선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막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용산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사사건건 민주당은 그 거대 야당의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쫓아내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월은 4.19 혁명도 있었고, 저는 어저께 충청남도 예산에 윤봉길 의사의 91주년 홍커우 공원 거사 축제일에 다녀왔습니다. 평화 축제였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다 아시겠지만 윤봉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평윤 씨죠. 이분은 23살의 나이에 가정을 집에 두고 처자식을 두고 상해로 건너가서 25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도시락 폭탄을 일본의 심장에 걸렸죠. 그때 일본은 전승절이라고 해서 천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승에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의 천황의 생일날 홍커우 공원에서 대단한 전승 기념 행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청년이 폭탄을 던져서 그 심장을 아주 마비시킨 것이죠. 즉석에서 장군들도 죽고 일본이 망하게 됐는데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죠. 중국의 장개석 총통께서 중국의 4억의 인구도 못하고 100만 대군이 못한 것을 조선의 청년 혼자서 해냈다. 조선의 청년 윤봉길을 크게 치하하면서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함으로 인해서 독립의 계기가 되게 되고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되고 한국의 자유 독립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 언론, 교육이 지금 엉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르게 세워서 오늘 강론에서 주교님께서 유배당하셨던 정약용 선생 집안이 완전히 쑥밭이 됐죠. 다 죽었어요. 정약전 씨 놈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천주학정이라고 다 쉽게 말하면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 때문에 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가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목민심서에도 뭡니까? 공직자들은 정말 겸허한 자세로 자유와 민주와 질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국민정치학교라는 걸 여신 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불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종교 하는 분들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역이나 정역하시는 분들, 단군의 사상을 세계에 펼치려는 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께서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개화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세기 작가 게오르기라는 분도 21세기의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우열한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당, 민주당으로 싸워서 나뉘어서 그동안 피비린 나는 전투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나름대로 모순이 있어서 독재의 길을 겨냥해서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도 영국을 해서 미국을 해서 좀 크게 성장을 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빈익빈 부익빈이 극화돼서 이제 중간 계층에 그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정책 갈등을 겪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좋은 점들을 많이 채용해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그만 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특히 종교인들,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민족 종교인들, 많은 종교인들 하다못해 무당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서서 정치, 언론, 교육의 싸움을 말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교훈이 전부 다 트루스, 진리입니다. 우리 성당도 바로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싸움을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가려면 정치와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서 이제 정도를 지킨 나라, 우리 광국의 대선배 이병인 선배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멸사봉공의 자세로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을 멀리하고 여러분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상등국 중심이 되려면 정치와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서 위대한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떡하냐, 나보다 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넓게가 아니라 더 깊이 많이 상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지켰던 것이 유관순이요, 이순신이요, 윤봉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홍익인간으로 정신으로 만든 홍익대학교, 홍익의 이념으로 만든 건국대학교, 그리고 단군의 이념으로 설립한 단국대학교. 그러나 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조차 홍익인간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갈 때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역사와 인물과 문화를 바로 세워서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명동성당에서 4월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14개월 전에 시작했던 조다로 TV의 개국에서 했던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오늘 조다로 칼럼 구탄을 해드렸습니다. 조다로 구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민 여러분,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 언론, 교육이 편협한 이기심을 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떨쳐버리고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그리고 윤봉길 의사처럼 멸사봉공의 자세로 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합니다. 조다로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누르면 돼.